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 재판 소식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누명 씌우기에 당해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이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오늘 그 노력에 결실이 좀 맺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지호 기자로부터 오늘 현장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재판이 있었죠? 예, 오늘 이제 수원 재판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 결심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근데 결심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증인이 3명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네. 우선 뭐 김국훈 증인, 그리고 하동혁 증인, 그리고 그 국정원 문건에 나왔던 김모 씨 이렇게 3명이 나오기로 됐는데 좀 아쉽게도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국정원 쪽 사람은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이전에 한번 증언을 한 적이 있기는 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건에 나오신 분이어가지고 아마 그 국정원은 아닐걸요? 대북 사업가. 대북 사업가입니다. 예, 대북 사업가. 예. 예, 그래서 원래 이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게 김선원인가 뭐 그렇던 김 무슨 예. 선이었어요. 예. 여기 이름이 적혀 있지만 다들 이름은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간 이분 같은 경우 왜 중요했냐면 원래 주가 조작 관련된 거에 상당히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었는데 못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한 50억 정도 이 상품권으로 뭐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안 하겠다 거절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거를 나와가지고 해주셨어야 되는데 국정원 문건에 그 내용이 있죠. 그 예. 대북 사업가 김某某씨가 북한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그렇죠. 뭐 50억 원을 이 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얘한테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의 그 종용을 받았는데 나는 주가 조작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노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빠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의 증언이 주가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됐었는데 안 나오셨군요. 못 나왔죠.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곳저곳 이제 찾아보니까 북한 마스크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별건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실이 증인을 안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이 대북 사업가를 증언을 못하게 발목을 잡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별건으로 너 잡아 가둔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좀 아쉽네요. 아쉽죠. 네, 아무튼 그럼 나머지 두 분, 특히 아마 이게 하동혁 씨인가요? 이분이 국회에서 증언을 참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달쯤에 거침없이 막 쏟아내셨던 기억이 나고 내가 송명철을 만나서 물어봤어. 이호남이가 필리핀 갔냐니까 안 왔다 그랬어. 라고 큰 소리 땅땅 쳤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동혁 씨인데 이분 진술이 오늘 있었군요. 예, 뭐 오늘도 뭐 국감에 갔을 때랑 뭐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고요. 우선은 이 하동혁 증인 얘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니까 제목이 이거와 비슷하던데 이 연호 술 파티 관련된 진술이 나왔습니다. 진술이 아니라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썸네일 이렇게 잡아봤어요. 쌍방울 법화 내역에서 연호 파티 영수증을 찾았다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죠. 김성태가 방용철이나 안부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진술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이화영 부지사를 끌어 넣어 가지고 억지로 진술을 하게 만드는 가짜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연호 파티가 있었다,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이 증거가 결국 나왔군요, 오늘.
그래서 법카 내역을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23년 5월 29일 날 연어 술 파티를 했다라고 하면 법카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갔으니까. 사갔으니까 그럼 법카에 내역이 남겠죠. 이거를 이제 고스란히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연어 가게에 그 49,100원이 결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9,100원이 어떤 거냐? 그 연어 한 판이라는 메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연어 한 판이라는 메뉴. 연어 한 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52,000원입니다. 포장을 하면 2,000원을 깎아줘요. 그럼 5만 원이네. 예. 그렇죠. 그리고 주차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면 1,000원 또 깎아줍니다. 주차 요금까지. 그렇죠. 예. 이러면 49,000원이죠. 100원 남잖아요. 그렇죠. 100원은 아마 봉투라고 추측을 돼요. 딱 포장을 해갔으니까. 포장을 해갔으니까. 49,100원 딱 떨어지네. 딱 떨어지는 거죠. 야, 그랬구나. 그리고 야. 이 시기에 이 방용철과 김성태 그리고 이화영이 시간대가 겹쳤다라는 겁니다. 같이 이제 그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은 예. 2023년 5월 29일 날 이 세 사람이 같이 출정을 한 기록이 있어요. 예. 그리고 들어간 것도 같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복귀한 시간이 아마 제가 9시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바로 이날이었군요. 원래 이화영 부지사가 5월 29일인가? 라고 했다가 6월 18일인가로 날짜를 바꿨는데 결국 5월 29일이 맞는 걸로 나왔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얘기는요. 어저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2023년 5월 29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셋이 동시에 수원지검에 출정한 날 쌍방울 법인카드는 왜 5시 40분 땡땡 연어 광교점에서 긁혔냐? 검찰에서 연어에 술 마셨냐?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나오겠구나 예. 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역시 나왔군요. 예, 첫 시장에 나왔고요. 이제 검사 측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청부 서류가 없다, 연어 메뉴 할인 내역 이런 거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SNS 관련된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니 왜 이 SNS의 일부를 공개하냐 그런 내용들을 이거 완전 여론을 통해 가지고 검찰과 재판부를 비난받게 하려는 행동 아니냐 이거 양형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합니다. 양형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무죄가 될 건데 뭔 양형에 집어넣어? 근데 대부분 이제 검찰 쪽에서 말을 하는 게 이화연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양형에 그 참고를 해야 된다는 말을 상당히 좀 많이 해요. 아니 무죄가 나올 건데 무슨 양형이냐고. 그러니까 검찰이 말하는 거는 유죄라는 거를 그 전제로 깔고 하는 건데 그 자기들이 뭐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유죄를 전제로 깔고 행동하는 거는 그 검사의 그 중요한 의무, 이른바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오마이뉴스에 관련된 자료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 쌍방울에서 여기서 술을 돈을 좀 많이 썼네. 여러 개를 많이 썼네요. 나란히 쓴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 5월 29일 날 세 군데에서 썼고 그 중에 하나가 땡땡 연어 광교점 경기 수원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썼어. 자, 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 가게를 사실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알고 있어서 여기 뭐 어떤 그 유튜버 어떤 분들은 이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문 닫은 이 가게를 뭐 찾아가가지고 업주 가게 사장님만 만나서 뭐 진술을 들으려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원 그 광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법원 앞에 있는 큰 도로 옆에 있는 이 연어 가게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문을 닫았더라고요. 문을 닫은 시점이 5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 물건을 팔고 문을 닫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아마 인무렵에 한참 또 할인을 막 하고 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은 거였네요. 아무튼
이화영 부지사 쪽에 우리 그 김광민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자료를 잘 찾아냈네요. 아,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막 SNS에 올리고. 이제 검사에서 쿠사리 주고 이제 아니 검사들은 그보다 더 하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더한 얘기. 아니 이화영이 진술을 바꿨다. 그 얘기를 얼마나 오래 전부터 많이 떠벌어 댔습니까? 그래놓고서는 뭐 자기들은 한 거는 괜찮고 변호인이 한 건 잘못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항상 어느 재판을 가든 지속적으로 검사 측은 제가 다니는 게 이제 뭐 뉴스타파 뭐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이런 데를 다니잖아요. 네. 항상 그 변호사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데 또 변호사 측은 들어보면 이거 이전부터 검찰들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었다라고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네. 검찰이 툭하면 언론 플레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바꿨다라는 얘기 그 사실 재판하기 한 달 전부터 알려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쌩 난리도 아니고 그걸 언론 얼마나 많이 탔었는데 아니 이화영이 진술 바꿨다는 얘기를 누가 할 거야? 그렇죠. 검사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심지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막 떠들었었어요. 그랬던 게 검찰인데 이제 와가지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 니나 잘하라고 그래. 이씨, 못된 것들 같더니. 예.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바로 예.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김성태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하면서 진술 세미나 이런 걸 받아야만 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증거로 나온 거네요. 예, 나왔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증거를 못 찾을까 봐 되게 전전긍긍했었는데 결국 찾았군요. 뭐 이거 같은 내용 같은 경우 그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변호사 측에서 이 3인방이라고 하거든요. 이 3인방은 제가 만들어낸 건데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 세 명인데 이 세 명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 흐름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데 이화영이 추가가 돼야지 이재명한테 보고한 것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화영을 회유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변호사도. 네, 보고가 안 됐으면은 지들끼리 성격을 맞췄던 말을 맞췄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 이재명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한 건데 보고가 안 됐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화영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을 계속 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를 회유하면은 얘기가 끝나는 것처럼 했던 건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이제 김만배까지 회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회유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좀 난항일 거예요. 검찰도 좀 힘들 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 오늘 이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이 진술 세미나 이른바 연어회 술 파티 증거가 나왔다는 게 참 다행스럽네요. 예, 참 다행이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다른 증인 두 사람의 증인이 뭐 중요했겠습니다만 약간 좀 맥 빠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겠는데요. 예, 그렇죠. 우선 사실은 이 연어 술 파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로 길게 했었던 거는 이 하동혁 증인과 그리고 이제 그 김국훈 증인 이 두 분의 증언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하동혁 증인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뭐 거의 반복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반복된 내용들입니다. 검찰이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으나 이런 걸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국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냐? 이 개인적인 페이스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얘기를 어떤 걸 하느냐? 하동혁 증인 네. 페이스북 많이 쓰셨던 모양이네요.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런 걸 계속 물어보니까 이 변호사 측에서도 그런 글을 올리셨대요, 하동혁 증인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너 왜 그거 올렸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국회에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이화영 측이나 민주당 측을 만났냐라고 이제 검찰 측이 물어봅니다. 이제 그 청문회 뭐 나가기 전에. 예, 민주당 만나보고 민주당하고 짜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긴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 중에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너 페이스북 보니까 너 이재명 지지자네? 민주당 지지자네? 이런 거를 말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는 하동혁 증인이 오늘 말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는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느냐, 그렇죠. 그리고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송명철하고 얘기를 했더니 송명철이 뭐라 하더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 이전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호남이 그 필리핀에 필리핀. 왔냐 안 왔냐 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증인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송병철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송명철한테 그랬더니 안 왔대요. 안 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 행사가 끝나기 전에 혹시라도 만날 수 있을까봐 거기 막 주변에 돌아다니셨나봐요. 그 송명철은 안 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혹시 왔을 혹시.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이 그렇죠. 리호남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만날 일이 좀 있었나 보군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서 리호남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여기저기 훑어봤네. 그렇죠. 근데 못 만난 겁니다. 못 만났다. 근데 이제 송병철 같은 경우에는 리오남과 같이 뭔가 얘기할 게 있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리오남이 없어서 얘기를 많이 못 해가지고 리오남이 같이 그 북경을 가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요번에 이 필리핀에서는 얘기를 많이 못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탈 거 아닙니까? 북한 측에서. 그래서 한 3m, 4m 떨어져 있었나 봐요. 유심히 봤대요. 근데 거기서도 리오남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필리핀 행사가 끝나고 이 하동혁 증인하고 북한 측 대표단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북경을 갔군요. 그렇죠. 그랬으면 리오남이 그때 왔었다면 그 비행기를 같이 탔겠네. 그렇겠죠. 그랬는데 없더라. 그러면 리오남이 있었다라는 필리핀에 갔었다는 증거는 없네요. 사실 그 증거는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사실 리오남이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그 필리핀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CIS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부에서도 관심이 많네. 아마 이 정보부가 국정원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정보부가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리오남이 오냐. 그렇지. 이런 얘기를 바로 합니다. 뭐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이게 정보기관이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북한의 주요 공작원 말 그대로 간첩 스파이가 그렇죠. 어떻게 그 적지나 다름없는 필리핀에 오겠느냐. 그렇죠. 적지와 다름없는 다 뚫고 와가지고 70만 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는 거죠. 아니 70만 불을 현금으로 가져가면 공항에서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수영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려면 현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계좌를 터야 되는데 어떻게 계좌를 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페이스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증인의 이 신빙성을 흔들어 보겠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청문회에서는 지지자 아니라고 했는데 너 알고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네? 너 알고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네? 너 그 국회에서 말한 거랑 말 다르잖아. 이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 내용과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 판사 그냥 놔두던가요? 아니 판사님이 지속적으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지. 이거 진짜 다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주신문이 아니라 개인사로 신민성을 탄핵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제와는 동떨어진 한마디로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었네. 그렇죠. 아이 검사들 나쁜 놈들일세. 근데 이제 꿋꿋이 계속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했었던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 청문회에서 필리핀과 북한이 수교국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나 봐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렇죠. 안 했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측에서는 아니 근데 북한과 필리핀은 실제 수교국이다. 이러면서 너 거짓말한 거 아니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민주당도 이 당시에 그 필리핀과 북한이 수교국이 아니라고 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인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똑같이 한 거 보니까 니들 짠 거지.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수교국 관련 얘기를 할 때도 판사님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사 측에서 재판장님 이거는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웃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거 다 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예. 필리핀하고 우리 그 북한하고 그러면 수교국이냐 미수교국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강지호 기자가 얘기를 하길래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00년에 수교를 하긴 합니다. 2000년에 수교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수교를 했으면 대사관, 영사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공관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외교 공관이 없어요. 음. 대사가 파견이 안 됩니다. 수교만 되어 있을 뿐 서명은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외교 사절이 안 갔어요.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그러면 대사를 대신하느냐? 자, 북한 베이징 주재 대사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필리핀 대사를 겸직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대사를 겸직한다는 것은 사실상 필리핀을 버린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재 미수교국이 맞아요. 특히 필리핀이 북한을 엄청 싫어해요. 실제로 그래서 북한이 필리핀의 대사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필리핀 외교관들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못 만들게 해요. 못 만들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대사관이 없어요. 외교 관계는 수립이 되어 있는데 대사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예, 외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거야 꼭 보면 예. 꼬투리를 잡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안 파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아주 싹퉁바가지 없는 짓을 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 이 증인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필리핀 측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었을 때는 수교국이 아니라고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서류상에서는 수교국이라고 돼 있을지 모르더라도 자기는 연락 그렇게 받았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지. 그 나라 그래서 아니,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한 거다. 대사관이 없어요. 예. 북한 대사관이 없어요 필리핀에. 그 외교 관계는 수립을 했는데 대사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게임 끝. 하다못해 영사가 있던가, 영사 대리가 있던가, 하다못해 파견직 공무원이 있던가. 그래서 뭔가 공관이 있어야지 외교 관계가 존속을 하는 건데 없어. 북한 공무원이 필리핀에 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수교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수교는 됐는지 몰라도 외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 사람이 필리핀에 가려면 비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비자 누가 내줄 거야? 대사관이 해줘야죠. 그죠? 그럼요. 북한에 그럼 필리핀 대사관에서 가야 될 거 아니야? 북한에 필리핀 대사관 있어요? 베이징까지 가야 돼. 예, 베이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예, 외교 관계가 없다. 미수교국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검찰은 그 사소한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간에 하동혁 증인의 진술을 좀 탄핵해 보려고 했던 거네. 아, 그렇죠. 이제 아주 사소한 걸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판사는 계속 제지를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로 추가 더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하동증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청문회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 팁도 안 받고 식사도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초반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019년 1월 26일 날 평양 방북을 했는데 만찬에 성명철이가 내 옆에 왔었다. 왜냐면 이 증인께서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성명철이 옆에 앉았대요. 성명철이 이제 쿠사리를 주는 겁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이 책에 돈을 껴가지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는데 너네는 왜 그런 것들 잘 못해? 이렇게 쿠사리를 준 거예요. 야, 쌍방울은 이렇게 불법도 저지르는데 니들은 왜 불법도 제대로 안 저지르니?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야,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놈들이 왜 아주. 돈 수급을 제대로 못해.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 동남 사업 개발 이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근데 이제 검사가 봤을 때는 야 밥도 잘 사줘도 안 먹고 선물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 진술이랑 배치되는 거 아니니? 다른 내용 아니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 아니냐. 북한 애들이 뭐 선물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밥도 잘 같이 얻어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돈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거는 사업 진행 중에 받아야 되는 돈을 받은 거고 선물과는 다른 거 아니냐. 개인적인 걸로는 안 받는데 그렇죠. 그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선금이나 뭐 계약금 빨리 내놔라. 예.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그렇지. 계약금이나 무슨 저기 그 물품 대금 독촉하는 것과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돈을 받아 챙기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예. 철저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근데 하여튼간 이제 오늘 판사님이 계속 넘어가라고 말했는데 계속 자기 할 말 하잖아요. 약간 판사님의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오늘로 재판을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길어지면은 자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니까 대단히 불쾌했겠네요. 그래서 검사보고 계속 그만 했는데 그렇죠. 한마디만 더. 여기서 이건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 나간 거죠. 예. 근데 이 얘기 말고도 훨씬 많은데 뭐 별 내용이 아니어서. 야, 그 판사님도 되게 힘들으셨겠네. 예, 그래서 네. 뭐 마지막에는 뭐 그만하세요. 막 이런 짜증까지 얘기도. 내셨구나. 예, 예, 그렇죠. 좋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 눈에 띄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뭐 눈에 띄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인 거죠. 검사 측에서 마지막 진술하고 이제 변호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최후 진술한 게 사실 기억에 제일 많이 저는 남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이화영 부지사 최후 진술. 그러면 바로 이화영 예. 부지사의 최후 진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손으로 적은 거라서 완벽하게 비슷하지는 않는데 이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적었습니다. 저는 지금 2년 이상 안양교도소에서 있는데 0.8평 그리고 24시간 불이 켜진 곳 CCTV가 돌아가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만 저는 이 상황이 상당히 억울합니다. 김성태와 김성애와 사진을 계속 찍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쓰던 전화를 사진만 모아놓는 전화기를 가지고 이 사진 수가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되는데 그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위챗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위챗을 언제까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이 4,000개에서 5,000개 저장이 된 것을 몰랐냐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식을 할 때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데 3년 전 일입니다. 저녁을 먹었다.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을 되살려낸 거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검찰 측은 날짜를 특정해달라. 제가 일정이 전부 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데 날짜 특정을 안 하고 이 스마트폰 얘기를 했을 때도 어느 겨울날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2019년 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을 요청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19년 5월 12일 북측하고 쌍방울 협약식에 제가 단동에 있는 호텔에 찾아가서 이거는 이제 잘못 말한 겁니다. 6만 4천 건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방북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무수히 많은 것을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결국 이 정도 수준입니다. 반성을 많이 하지만 꼼꼼히 보셔서 진역살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사진이 나와 있다. 그 핸드폰 그래서 나도 내 핸드폰에 사진이 뭐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휴대폰이 좀 여러 대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여러 대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 대의 휴대폰에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사진이면 다 이 한 휴대폰에 몰아놨대요. 그래서 이 사진이 4,000개에서 5,000개랍니다. 근데 이 검찰이 뭐라고 폰에 나와 있었던 뭐라고 했었던 게 위챗에서 왔었던 사진이었나 봐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아마 한 1,000장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제 사진이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1,700개 정도가 있는데 사진이 뭐 있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렇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찍은 거라든지 가족 사진이라든지 친구 사진은 알 수 있는데 업무 중에 있었던 사진은 저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그 과제를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던 그렇죠. 거 심지어 내가 준비한 것도 휴대폰에 있으면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런 것까지 찍었었어? 라고 할 때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런 것들을 많아요. 참고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검사들도 똑같아. 지들도 몰라. 맞아요. 지들도 그때 제가 언제 어디서 뵀었죠? 라고 하면 제가 그때 갔었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들도 그래. 그러면서 말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이래서 검사들 보고 내로남불이라 그러나. 그렇죠. 예. 본인들도 제 생각에 휴대폰에서 사진 딱 찍어서 이거 기억나세요 하면 모른다고 하는 사진이 꽤 있을 겁니다. 지가 하면 노벨상, 남이 하면 불법.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참 많은 얘기를 하셨군요. 그렇죠. 예. 오늘 참 이 재판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좀 빨리 좀 후다닥 끝나서 한편 보면은 충분히 좀 심리를 해야 될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들어가게 다 들어갔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우선 그 재판은 길지 않았지만 증거라든지 그런 걸 다 그냥 내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걸 다 꼼꼼히 읽어보셨다라고 하니까 뭐 조금은 뭐 기대해 볼 법하지 않나. 우선 구형 같은 경우에는 1심과 똑같이 15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제 방용철 같은 경우에는 또 그대로 2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동혁 증인의 진술이라든지 또는 그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라든지 정말 중요한 그 연어집. 그렇죠. 연어 가게 이름이 애월 연어예요. 맞습니다. 제주 애월의 연어 있는. 맞아요. 예. 제주 애월 연어 그 증거까지 나왔는데 오늘 언론 보도해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검찰 측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이렇게 중요한 증거들이 들어갔었고 증인이 있었다는 얘기는 와장창 빠져버렸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아직까지도 검찰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도대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언론이 검찰, 그러니까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게 언론이지. 그 권력기관이라면 정치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지금 정치인보다 힘센 게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 검찰이 국회 압수수색은 마음대로 가지만 국회가 검찰한테 자료 내라 그러면 안 내잖아. 안 내죠. 예, 이것만 봐도 누가 힘이 센 건지는 뻔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검찰은 압수수색 해가지고 퍽퍽 뭐 국회 의사당까지 와갖다 해집어 놓고 가면서 그 반대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권분립 원칙에 맞아요? 견제와 균형이잖아.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데 균형이 안 맞는데 뭔 소리야. 그 검사들은 툭 하면은 뭐 상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나 어쩌냐는데 상권분립 원칙의 가장 기본은 무기대등이야, 무기대등. 예? 검사가 압수수색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국회의원이 검사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야 돼. 그게 상권분립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검사만 뺏어갈 수 있으면 이게 상권분립이에요, 이게? 이 검사 새끼들 이래서 나쁜 놈들이란 거야. 에? 내가 진짜 못돼 처먹은 것들. 보세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검찰 편만 집중적으로 드니까 검찰이 견제를 안 받는 거예요. 비판을 안 받는 거예요. 비판도 안 받고 견제도 안 받는 권력이니까 당연히 부패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이 쿠데타까지 일으킨 겁니다. 언론이 잘못한 거예요. 검찰이 저렇게 된 거 팔할은 언론 탓이에요. 참, 핏대 오르네요, 진짜. 참, 씁쓸한데, 그래도 오늘 재판 관련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뭐, 사실은 지금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쭉 지켜본 이 재판관님은 그래도 나름 공평한 그런 시각을 가진 재판관님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방북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번 갔을 때부터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판사고 검사가 믿으면 안 돼.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고만 얘기하고 면제 선고인가요? 11월 29일 오후 2시에 이제 선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변호사 측에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변론을 했었거든요. 마지막 최후 진술이죠. 근데 거의 원래는 안 하기로 했는데 20분을 잡았습니다. 근데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 중간중간에 판사님이 계속 끊으셨어요. 왜냐면 원래 약속된 시간과 많이
달라져가지고.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말씀하셨던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야, 방송 끝내긴 해야 되는데 이 말 좀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이 말을 꼭 하시고. 예, 예. 이 판사님의 2분 더 드릴게요 해요. 이때도 사실 시간이 엄청 지났을 때입니다. 제발 10분, 15분 더 주세요. 제발 최후 변론. 제가 10분, 5분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 진술을 할 때는 이 화가 나신 건지 이렇게 흥분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앉아 있을 때는 사실 40분 더 보는 거잖아요. 사실 제 뒤에 있었던 어떤 분 같은 경우 한숨도 쉬고 막 그 키보드 막 이렇게 탁탁 때리듯이 치고 그럼 나가지 왜 그러고 그러니까 있어요? 싫으면 나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0.8평 그리고 이 24시간 밝은 빛을 보고 그리고 CCTV 24시간 달린데 2년을 살라고 그러면 살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40분을 못 기다려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었군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못됐다라는 사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네. 최후 진술하는데 그가 승질을 부리는 방청객이 있었다. 그렇죠. 이게 기자인지 방청객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이해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다른 재판들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